이 이야기는 메가통 1837님께서 2000년대 초반 일본 오사카에서 겪었던 실제 제보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일본 엔화도 굉장히 비싸고 숙소를 예약하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예약 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선입금 후 숙소를 잡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마침 메가님께서 다다미 방에 묵을 수 있는 방이 있길래 역시 일본 하면 다다미 방이지 라는 마음으로 성인 2명이 묵을 수 있는 다다미 방을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숙소는 니혼바시에 위치해 있고 호나가인 남바와도 가까워서 지리적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일본 오사카 니혼바시에 있는 숙소에 도착해 카운터에 짐을 맡기고 메가님과 친구 A씨는 오사카성과 도톤보리를 돌며 마음껏 일본 여행 첫날의 기분을 내며 여행을 하다 예약해놓은 숙소에 다시 방문해 자신들이 묵을 다다미 방에 안내를 받아 들어갔다고 합니다. 들어가는 순간 그렇게 정말 마음에 들었답니다. 방 안의 문들은 여닫이 문으로 일본의 분위기가 느껴졌으며 방 하나는 성인 2명이 충분히 잘 수 있는 다다미 방, 그리고 방 옆에 여닫이 문을 열면 자식 식탁이 놓여있는 일본풍 거실, 또 일본 특유의 북바지장까지 너무 마음에 들었답니다. 저녁은 가볍게 친구랑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과 맥주를 마시며 첫날의 여행을 마무리하였고, 그렇게 친구 A씨와 메가님은 누워서 내일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다 잠이 들었죠. 메가님께서는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깨고 말았습니다. 층간소음? 뭔가 거슬리는 소리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다 새벽 늦게서야 겨우 잠이 들었죠. 일본에서의 이틀날 아침, 메가님께서는 친구 A씨에게 어젯밤 이상한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친구 A씨는 단순한 층간소음이 아니냐라며 이야기를 넘겨버렸습니다. 메가님도 그 의견에 동의를 했고 둘째 날은 교토에서 여행할 계획으로 교토로 떠났습니다. 메가님은 새벽에 잠을 설쳐서인지 이동 중에 계속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였죠. 메가님은 교토에서의 키요미즈데라, 난젠지, 후시미 이나리 신사 등을 돌며 설레는 일본 여행과 함께 수면 부족에 의한 피곤함은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 여행을 마무리하고 숙소에 돌아와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메가님과 친구 A씨는 잠이 들었습니다. 메가님이 깊게 잠이 들었을 때쯤 또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첫날과 다르게 그 소리는 뭔가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들려왔죠. 메가님께서는 조용히 일어나 그 소리가 나는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의 진원지는 바로 방과 거실을 연결해주는 여닫이 문 쪽이었습니다. 즉, 그 소리는 거실에서 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메가님은 살며시 조용히 걸어가 거실 앞 여닫이 문 앞에 도착하였고 조심히 그 여닫이 문을 열어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거실 좌식 식탁 위에 어떤 여자가 목을 매달고 그네처럼 앞뒤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그때마다 여닫이 문이랑 부딪혀 하고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보이는 그 여자의 붉은 눈, 어두운 밤인데도 불구하고 또렷하게 보이는 그 붉은 눈. 메가님은 너무 놀라서 큰 비명과 함께 뒤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 소리에 친구 A씨가 일어나 급히 방과 거실에 불을 켰고, 친구 A씨가 메가님 옆에 왔을 때는 이미 그 여자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메가님이 친구 A씨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려던 찰나 친구 A씨가 메가님을 보고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너 목에 너 목. 메가님은 친구 A씨의 말에 거울을 보았고, 메가님 목에는 줄을 매단 흔적처럼 붉은 반점, 두드러기처럼 피부에 붉게 줄처럼 일자로 부은 어떠한 흔적들이 목에 일자로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메가님과 친구 A씨는 일본 여행의 셋째 날은 급히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고, 메가님의 목에 난 피부 두드러기 같은 흔적은 일주일 정도 지나자 자연스럽게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지만, 그날 일본 숙소에서 본 그 목을 맨 그 여자의 모습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메가님의 기억 속에 남아 큰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콩콩님의 제보괴담으로 콩콩님의 친구분이신 수연씨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수연씨와 친구분 세 분은 오랜만에 시간을 맞춰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제주도 여행 기간 동안 묵을 호텔에 도착하여 예약한 방에 들어갔었는데, 세련된 넓은 방과 고급스러운 큰 침대 2개, 그리고 발코니에서 바다가 보이는 뷰까지 너무나 만족스러운 방이었습니다. 수연씨와 친구분들은 자신들이 묵을 호텔방을 둘러본 후 짐을 놓고 발코니에 나가 바다를 보는 풍경을 보며 그 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주도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힐링을 하고 있던 그 순간 뛰어내려. 수연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옆 친구들에게 야, 장난치지 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들은 무슨 말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수연 씨를 제외한 모든 친구들은 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수연 씨와 친구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하던 순간 뛰어내려. 그 소리에 수연 씨와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갔고 호텔 프론트에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아무런 말 없이 방을 바꿔주었다고 합니다. 그 호텔 측은 왜 아무런 말 없이 방을 바꿔주었을까요? 무언가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모카님께서 정확히 8년 전 울산광역시에 살 때 실제 겪었던 제보괴담입니다. 모카님께서는 그때 사회초년생으로 돈이 없던 시절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급하게 집을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모은 돈도 거의 없어서 모카님은 착잡한 심정이었고 찜질방에서 장기 투숙을 생각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3층 건물에 옥탑방이 있는 곳을 찾았고 그곳은 주변 방세에 비해 굉장히 저렴했었다고 했습니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0만원, 전봇대에 붙여져 있는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 방을 보고 싶다고 하니 잠시 뒤 파마머리에 안경을 쓴 여성분이 내려와 모카님을 반겨주었습니다. 그 여성분을 따라 옥탑방에 따라 올라가니 방 하나에 거실 하나, 화장실 그리고 옥탑방 특유의 마당과 뷰까지. 모카님은 가격 대비 방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당장 계약하기로 하고 3일 후 정식으로 그 옥탑방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짐도 얼마 없어서 이사는 일사천리로 마무리되었죠. 그렇게 모카님은 그 옥탑방을 마음에 들어한 채 하루, 이틀,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자고 있던 모카님 귀에 어떠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조잘되는 느낌, 조용히 속삭이는 느낌이 아니라 조용히 빠르게 조잘되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그 소리에 모카님은 눈을 떴고 그 순간 가위에 눌렸습니다. 눈은 떠지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가위에 눌러본 거라 모카님은 엄청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천장에 무언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뭔가 뿌연 게 보였지만 이윽고 그것의 형체가 정확하게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무언가는 얼굴만 떠다니고 있었고 그 얼굴은 천장에 붙어 모카님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 그 얼굴의 목이 길게 늘어지더니 모카님 얼굴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 귀신의 눈은 온통 흰자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씩 웃더니 그 입술은 귀까지 찢어지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모카님은 기절을 했고 다음날 일어나니 꿈을 꾼 건가 얼떨떨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귀신은 곧 가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모카님을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무심코 거울을 보면 자신의 뒤에서 그 얼굴이 벽에 박힌 채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든지 벽에 걸린 시계를 보는데 그 시계 옆에 그 얼굴이 벽에 박힌 채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든지 물론 그 얼굴만 있는 귀신에게 가위를 눌리는 일상도 매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죠. 그 집은 모카님에게 곧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모카님은 친구인 A씨와 술을 마시며 자신의 집에 귀신이 나온다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귀신을 믿지 않는 친구 A씨는 귀신이 어딨노? 그렇게 의기양양하던 A씨를 어느 날 저녁 나를 잡아 집으로 데리고 왔고 옥탑방에서 맥주와 치킨을 먹으며 그날 결전의 밤에 대한 결의를 다지게 되었죠. 그렇게 모카님과 친구 A씨는 치킨과 맥주를 먹은 후 그 옥탑방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고 그날 모카님은 정말 오랜만에 깊게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모카님은 오랜만에 개운한 기분으로 푹 자고 일어나니 모카님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인 A씨는 그 옥탑방에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죠. 모카님은 친구인 A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전화를 받자마자 A씨는 소리쳤습니다. 네, 새벽에 뭔가 이상한 거 본 거 같은데. 뭐? 그 얼굴만 있는 귀신. A씨 말로는 이랬습니다. 친구인 A씨는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깼고 눈을 뜨니 자신의 눈앞에는 어떠한 얼굴이 보였는데 그 얼굴의 눈동자는 검은 눈동자는 없고 온통 흰자위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얼굴이 A씨가 눈을 뜨자 씩 웃더니 입이 귀까지 찢어진 채 깔깔깔거리며 웃었다고 합니다. 친구 A씨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고 몇 시간 뒤 정신을 차리자마자 그 옥탑방에서 도망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후 목하님은 약 한 달 정도 더 버티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고, 그 옥탑방은 목하님이 2020년 그곳을 지나치면서 봤다고 했었는데, 그때도 그 옥탑방은 아직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목하님은 이사를 한 이후로는 그런 현상이 전혀 없었다고 하니 그 옥탑방에서는 정말 무언가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살고 계신 썬님께서 7월에 겪었던 실제 경험담입니다. 썬님의 남편분이 농양으로 수술을 받고 어느 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을 때 겪었던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썬님의 남편분이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창원의 어느 한 병원 5인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분은 창가 자리였고 남편분 왼쪽에는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날도 어김없이 썬님이 남편분 병문안을 하려고 병실에 방문을 하였는데, 남편분은 옆에 할아버지 퇴원하셨다, 퇴원했다는 그 말에 썬님은 왼쪽 병원 침대 자리를 보았고 그곳에는 커튼이 쳐져 있는 상태였었죠. 근데 썬님은 그곳에 이상하게도 인기척이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썬님은 왼쪽 병원 침실 커튼을 살짝 거두려고 하는데 그 순간 소름이 확 돋았고, 그 안에는 피부에 그을린 팔, 아이보리 티셔츠에 무릎을 가릴 정도의 아이보리색 긴 반바지를 입고 있는 누군가가 뒤돌아 서 있었습니다. 썬님의 시선이 팔에서 다리, 그리고 밑으로, 근데 발이 없었습니다. 정강이 정도에서 다리가 잘려 발이 보이지 않았죠. 썬님이 너무 놀라서 그 존재의 얼굴을 보려고 시선을 얼굴 쪽으로 향했는데 얼굴이 없었습니다. 즉 목 부위가 잘린 듯 머리 자체가 없었던 거죠. 썬님은 너무 놀란 나머지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커튼을 급하게 쳤고 남편분에게 다급히 자신을 본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남편분은 왼쪽 병실 침대 자리에 커튼을 걷었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죠. 썬님은 귀신은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을 쫓아간다는 이야기가 생각나서 집 안에 들어가기 전 문 앞에서 소금을 뿌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후 다행히 썬님에게는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귀신을 볼 당시 그 이야기를 맞은편 간병인 분에게도 했었는데, 그때 그 간병인 분이 하신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나더랍니다. 병원에도 귀신이 많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경상남도 김해시에 살고 계신 하하님께서 95년도에 겪으신 일입니다. 당시 하하님께서는 부산 반송에 살고 있는 친구분이신 경은씨의 집에서 친구분들과 함께 오랜만에 모여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 꽃을 피우던 무렵 하하님께서는 내일 출근도 해야 하고 해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경은씨의 집 침대에서 눈을 붙였습니다. 잠이 슬 들 무렵 뭔가 그 기분 더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특유의 가위 눌리기 전 그 느낌 말이죠. 그렇게 몸부림을 치던 중 눈을 살짝 떴는데 하하님의 눈앞에는 긴 생머리가 얼굴 전체에 가려진 소복 입은 귀신이 고개만 숙인 채 하하님의 머리맡에 서 있었습니다. 그 귀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마치 하하님을 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 순간 하하님은 가위에 눌렸고 하하님의 귀에는 친구분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하하님은 온 힘을 다해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외쳤고 친구분들은 하하님의 외침을 듣지 못한 것인지 이야기를 이어갔죠. 그렇게 그 귀신을 마주한 채 그대로 가위에 눌려 몸을 못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순간 귀신은 하하님의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허리에는 엄청난 고통이 전해져 왔죠. 하하님은 극심한 고통에도 가위에 눌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경은씨가 키우던 강아지 쫑이가 그 귀신을 향해 짖기 시작했죠. 하하님도 강아지 쫑이를 여러 번 보았지만 저렇게 사납게 짖는 건 처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가위를 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하하님은 아까 귀신이 붙잡았던 허리 쪽에서 엄청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참으며 하하님은 야, 너희들, 내가 너희 부르는 거 못 들었어? 뭔 소리야? 잘만 자더니. 근데 쫑이는 왜 저렇게 짖었던 거지? 저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이야기는 하하님께서 1998년 울산광역시에 살 때 겪었던 일입니다. 하하님께서는 당시 회사 출퇴근에 용이한 집으로 급히 구한 집이었는데 거실에 방 하나 그리고 다락방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하님께서는 이 집에서 가위를 많이 눌렸고 이 집에 수맥이 흘렀던 건 아닐까 생각하셨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잠을 청하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 한동안 뒤척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눈을 잠시 떴는데 그때 역시나 가위 눌리기 전 그 기분 더러운 느낌. 하하님 시야에는 침대 맞은편 컴퓨터가 있었는데 컴퓨터 의자는 컴퓨터 쪽의 방향이 아닌 침대가 있는 방향으로 향해 있었죠. 그리고 하하님 시야에는 어떤 여자가 의자에 앉아 하하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하님은 너무 놀라 그 여자를 쳐다봤는데 그 여자는 서양식 장례식 복장, 즉 그 여자는 전체적으로 검은색 복장, 큰 검은 모자에 망사로 얼굴이 가려져 있는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하하님은 가위에 눌려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갑자기 입을 쩍 벌리더니 그 입에서는 거미가 나왔고 그 거미는 하하님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죠. 거미가 하하님과 가까워질수록 그 여자는 기괴한 웃음을 지었는데 그 여자의 입은 어느새 귀까지 찢어져 하하님을 쳐다보며 기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거미는 하하님의 어깨를 타고 올라왔고 하하님은 저 거미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거라는 생각에 울부짖으며 몸부림을 쳤죠. 겨우 힘겹게 손을 움직여 그 거미를 손으로 쳐 겨우 가위에 풀려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위에 벗어난 하하님은 그 자리에서 굳을 수밖에 없었는데 실제로 자신이 내려쳤던 손에는 거미가 있었고 그 거미가 지나간 자리에는 이상한 피부 두드러기 같은 것이 나 있었습니다. 하하님은 한동안 그 집에 살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자 체중이 36kg가 빠졌고 하하님은 결국 그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집의 다락방, 가위에 눌릴 때면 그 좁은 다락방에서는 아이들의 뛰는 소리가 이번 제보괴담은 재미를 위해 본인님이 친구에게 말하는 반말 컨셉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반말이 듣기 거북하신 분이나 불편하신 분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시죠. 안녕. 일찍 왔네. 너 그 얘기 들었어? 우리 학교 괴담들 말이야. 뭐가 있냐고? 일단 먼저 내 이야기 들어봐. 우리 반 주연이 있잖아. 그러니깐 그 애가 원래 평소에 학교에서 많이 자는 애이긴 하잖아. 근데 그날따라 주연이가 9시부터 점심시간 때까지 자는 거야. 그것도 한 자세로 말이야. 친구가 점심시간이라 일어나라고 주연이를 흔들었는데 주연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땀을 뻘뻘 흘리며 소리치는 거야. 나 방금까지 가위 눌렸었어.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데 숙인 고개로 바닥이 보이잖아. 그 바닥에서 어떤 남자아이가 쭈그려 앉은 채 나를 노려보고 있었어. 그래서 지금까지 가위에 눌렸던 거야. 방금 네가 나를 흔들어준 덕분에 가위에 풀릴 수 있었어. 라고. 사실 그 남자아이 우리 학교에서 나타나는 유명한 귀신 중 하나야. 그리고 또 있는데 말야. 나랑 친구 2명은 그날 수업을 마치면 항상 마지막에 교실을 나간단 말이야. 먼저 친구 1명이 교실을 나가고 나랑 친구 2명이 뒤따라 교실에서 나가려고 가방을 정리한 후 막 교실에서 나갔는데 방금 나갔던 친구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우리한테 달려오는 거야. 왜 그래? 이렇게 물었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 방금 귀신을 봤어. 단발머리의 여자인데 일반적으로 걸어가던 것이 아니라 그 여자 차렷 자세로 엄청난 속도로 뛰면서 지나갔어. 친구가 본 그 단발머리 여자애. 우리 학교의 유명한 콩콩 귀신이야. 그리고 우리 학교 앞에 육교 있잖아. 그 육교에서 어떤 여자가 떨어졌는데 그때 지나가던 택시에 목을 부딪혀 목이 꺾여 죽은 여자가 있었어. 그 이후에 비가 오는 날 그 육교를 지날 때면 목이 꺾인 여자가 나타난다는데 종종 학교 교실 복도에서 대회하고 있는 그 여자를 학생들도 본 적이 있대. 그리고 그 목이 꺾여 있는 귀신 우리 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다고 해. 우리 학교 선배였던 거지. 근데 너 그거 알아? 우리가 이렇게 귀신 이야기 할 때면 귀신도 우리 이야기 함께 듣고 있다는 거. 바로 너의 뒤에서.
이 이야기는 망고님께서 8살 때 겪었던 일입니다. 망고님은 당시 아빠, 엄마, 언니 그리고 망고님까지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엄마는 조금씩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망고님은 당시 초등학생이어서 아빠와 언니보다 귀가 시간이 빨랐다고 했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망고님은 학교를 마치고 식탁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는데 부엌에 있던 엄마가 부엌칼을 탕탕 치며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의 망고님은 엄청나게 놀란 상태에서 엄마를 봤는데 엄마의 뒷모습은 굉장히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극한의 화를 참을 때 나타나는 몸의 떨림 같은 거 말이죠. 망고님은 너무 놀라서 엄마, 라고 불렀는데 그때 뒤돌아선 엄마의 모습은 두 눈은 굉장히 크고 그 두 눈에는 핏발이 많이 서서 마치 빨간 눈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자 엄마는 칼을 머리 위까지 치켜든 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망고님은 너무 무서워서 자신의 방에 들어가 어찌할지 몰라 언니와 아빠까지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서야 거실에 나왔고 거실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엄마는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 기억이 서서히 사라질 때쯤 거실에서 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 나와보니 엄마가 땅바닥을 양손으로 파는 신용을 하며 거실의 바닥을 마구 긁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연놈들 내가 다 꺼내버릴 거야. 모조리 다. 모조리 씨를 말려죽게 할 거다. 그리고 엄마는 망고님과 언니를 쳐다보는데 그 엄마의 일그러진 핏대선 그 두 눈동자에 망고님과 언니는 무서움에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고 뒤이어 나온 아빠는 엄마의 두 팔을 잡으며 제지하고 나섰습니다. 이윽고 엄마는 그 두 팔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며 순간 멍하니 망고님과 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죠. 그날 이후 엄마는 악몽에 시달리거나 자면서 알 수 없는 말을 내뱉는 등 여러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숙모, 할머니와 함께 어떤 한 분이 집에 왔는데 그분은 단아한 한복 차림의 여성분으로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매서운 눈으로 집안 이곳 저곳을 쳐다보다 앉아있던 엄마 앞에 앉더니 그거 어디 있어? 대뜸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엄마는 영문도 모른 채 물었고 그분은 굉장히 차가운 표정으로 거실을 둘러보다 작은 서랍장을 가리키며 여기 있었네. 그 서랍에 숨어 있으면 모를 줄 알았지? 네가 숨어도 네 그 두 눈은 다 보이거든. 그리고 그분은 부적을 2장을 꺼내 불을 태워 그 연기를 그 서랍장 위를 교차해서 휘젓기 시작하였고 어느 정도 그 행동을 반복하자 고개를 다시 엄마 쪽으로 휙 돌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저거 어디서 났어? 저거 도로 가져다 놔. 저거 주인 있어. 네 거 아니잖아? 그러자 엄마는 슈퍼 옆 전봇대 필요하면 가져가세요라고 붙여져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얼른 다시 가져다 놔. 그리고 서랍은 테이프로 붙여서 열리지 않게 하고. 그 후 그 서랍장은 다시 슈퍼 옆 전봇대에 가져다 놓았고 엄마는 그분이 해준 간단한 테마의식과 비방으로 서서히 옛날의 엄마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랍장을 전봇대 옆에 가져다 놓은 하루 뒤 언니가 학교 다녀오면서 봤는데 그 서랍장은 또 다른 누군가가 들고 간 듯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서랍장 또 다시 누군가가 슈퍼 옆 전봇대에 다시 가져다 놓지 않을까요? 필요하면 가져가세요라는 글과 함께 말이죠.